김장철 며느리의 눈물. 대한민국 고부 갈등 리얼 다큐멘터리. 매년 겨울이 되면 대한민국 가정마다 중요한 연례 행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김장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가족이 모여 겨울을 준비하는 따뜻한 풍경.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전통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결혼 5년차 주부 32세 박미연 씨입니다. 그녀는 며칠 전 남편과의 큰 다툼 이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둘러싼, 그러나 김장보다 훨씬 깊은 문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미연 씨는 5년 전 남편 이진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충청도의 한 중소도시에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둘과 시동생 하나가 있는 집안입니다. 형제자매가 많으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부담이 나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첫 해 가을,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토요일에 김장을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박미연 씨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댁이니까요. 남편과 함께 금요일 저녁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장을 도운 사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박미연 씨 부부 4명뿐이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4명이서 담갔습니다. 박미연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양념과 찬물 때문에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점심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수육을 삶아 상을 차리자 그제야 시누이들과 시동생 가족들이 나타난 겁니다. 힘든 김장은 하나도 안 거들고 맛있는 수육과 갓 담근 김치만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야, 수육 맛있다? 갓김치 진짜 맛있네. 우리 집에 많이 챙겨줘. 박미연 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첫 해니까 참았습니다. 2년 차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김장 당일 온 사람은 박미연 씨 부부뿐, 다른 형제자매들은 수육 먹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박미연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왜 안 와?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들 주말에 일이 있대. 박미연 씨의 남편 이진수 씨도 주말에 일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그는 가끔 주말 근무도 합니다. 하지만 시댁 김장만큼은 꼭 갑니다. 다른 형제들도 정말 못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안 오는 걸까요? 박미연 씨는 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박미연 씨 부부는 시댁에서 김치를 단 한 포기도 받아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친정 어머니가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운영하시면서 직접 배추와 물을 키워 김치를 담가주시기 때문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농사일을 평생 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딸에게 직접 키운 채소로 담근 김치를 보내주십니다. 시집살이 힘들지? 이거 먹으면서 힘내. 그래서 김치는 항상 남을 정도입니다. 박미연 씨는 주말 이틀을 시댁 김장에 투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김치는 한 포기도 받아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눠 가집니다. 김장을 도우러 오는 사람은 박미연 씨 부부뿐입니다. 그런데도 박미연 씨는 명절 때 용돈 봉투를 양가에 똑같이 드립니다. 설날과 추석, 어버이날에 각각 30만 원씩. 시댁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3년차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미연 씨는 미리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김장하세요? 작년에 배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시어머니가 김치를 사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안 해. 너무 비싸. 박미연 씨는 안도했습니다. 한편 친정에서는 3주 전부터 김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텃밭에서 배추를 키우시지만 모자란 부분은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김장 재료도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11월 셋째 주 일요일, 친정어머니는 양가에 모두 알렸습니다. 박미연 씨의 언니도 그날 오기로 했고 이모님도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사위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진수 씨는 아내와의 약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마시기로 한 비싼 술이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가 미리 구입해둔 30만 원짜리 일본 위스키였습니다. 둘은 일요일 저녁 친정 김장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그 술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수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박미연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남편 이진수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트북을 펴놓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미연 씨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일요일에 김장한대. 박미연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하신대. 오늘 낮에 전화 오셨어. 박미연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요일은 친정 김장 가는 날입니다. 3주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미 배추를 주문하셨고 재료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언니는 그날 아이들 학원도 쉬게 했고 이모도 다른 약속을 미루고 일정을 비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갑자기 시댁에서 김장을 한다니요? 박미연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분명히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배추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졌대. 그리고 일요일 날씨가 딱 좋다고 일기예보에서 봤대. 박미연 씨는 참았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시댁에서 김치 한 포기도 안 받아오잖아. 그 김치는 어머님이랑 시누이들, 시동생이 다 나눠 가지시잖아. 그동안 몇 년 동안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오고 우리는 받아오지도 않는 김치를 왜 매번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3주 전부터 우리 집이랑 다 얘기된 거잖아. 언니도 오기로 했고 이모도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 엄마도 벌써 배추 주문하시고 재료 다 준비하셨어. 모든 계획이 끝난 건데 갑자기 사흘 전에 어머님이 김장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해야 돼? 박미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누가 김장을 갑자기 사흘 전에 한다고 통보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할 거면 우리 각자 갈 때 가자. 남편 이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랑 이미 통화했어. 박미연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언제? 이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요일에. 이진수 씨는 월요일에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요일에 김장을 하자고 하셨고 자신은 처가 김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김장이 먼저지. 일요일에 날씨가 딱 좋다는데 그날 해야 해. 이진수 씨는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연락해보세요. 저희는 정말 일요일이 어려워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바쁘대. 너네밖에 없어. 하기 싫으면 오지 마. 박미연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이진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남편의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김장하신다는데 어떻게 해? 박미연 씨는 폭발했습니다. 혼자? 시누이들이랑 시동생은? 왜 우리만 가야 돼? 당신 형제들은 왜 안 가?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 이진수 씨는 변명했습니다. 다들 바쁘대. 큰 누나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하고 작은 누나는 남편이 주말 근무고 동생은 회사 일이 있대. 박미연 씨가 쏟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안 바빠?
3주 전부터 잡힌 우리 일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도 나랑 술 마시기로 했잖아. 그 비싼 술 사놓고. 부부는 밤새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박미연 씨가 외쳤습니다. 당신 평생 그렇게 엄마 말만 들을 거야? 엄마한테 매달려 살 거면 그냥 어머님이랑 살아.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이진수 씨도 맞섰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엄마한테 김장하지 말라고 해? 그게 말이 돼? 박미연 씨는 울먹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날짜를 바꾸시든지 다른 형제들한테 연락하든지 방법이 있잖아. 왜 맨날 우리만 희생해야 돼?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박미연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박미연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댓글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30분 만에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박미연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주 전에 잡힌 일정을 사흘 전에 깨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으면 진짜 안 가는 게 답입니다. 남편이 제일 큰 문제네요. 마마보이예요. 제대로 중재를 못하고 있어요. 받지도 않는 김치를 왜 가서 담가요? 시누이들이랑 시동생은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날씨 보고 갑자기 김장 날짜 정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미연 씨를 지지했습니다. 박미연 씨는 댓글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는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부부의 계획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게 힘들어요. 우리도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우리를 좀 더 우선시해 줄 수 없나요? 박미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생각해봐요.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에요. 5년 동안 명절은 항상 시댁 먼저, 시댁 김장은 꼭 하고, 시댁 제사는 빠지면 안 되고. 그런데 친정은? 친정은 항상 나중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양가 행사는 최소 2주 전에는 통보할 것. 이미 잡힌 일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할 것. 시댁 행사에 다른 형제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것.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죠? 이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 일요일은 어떻게 해? 박미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친정 김장 갈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당신은 선택하세요. 나랑 친정 갈 건지, 시댁 갈 건지. 어머니가 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진수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이진수 씨는 아내와 함께 친정 김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요일은 처가 김장이 이미 3주 전부터 잡혀 있어서 어렵습니다. 큰 누나나 작은 누나한테 연락해 보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 나 혼자 하란 말이니? 이진수 씨는 답답했지만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날짜를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만 가는 것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습니다. 다음 주는 날씨가 안 좋다고 했어.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일을 마다하는 게 어디 있어? 이진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지만 며느리도 친정이 있어요. 친정에서 먼저 잡힌 일정이니까 그쪽을 우선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기 싫으면 오지 마. 나 혼자 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진수 씨는 불안했지만 형들과 누나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누나들. 이번 일요일 엄마 김장인데 저는 처가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서 못 갑니다. 누가 좀 가주세요.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합시다. 금요일 오후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진짜 안 가는 거야? 이진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 갑니다. 누나가 가주세요. 큰 누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작은 누나한테 연락해 볼게. 우리라도 가야겠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박미연 씨 부부는 아침 일찍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과 사위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마셔. 언니와 이모도 와 계셨습니다. 5명이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손이 모이니 빨랐습니다. 중간중간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박미연 씨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시댁 김장 때는 항상 긴장되고 눈치가 보였는데 친정에서는 그냥 편했습니다. 오후 3시쯤 김장이 끝났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넉넉하게 김치를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겨울 내내 먹어. 박미연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친정에서 수육을 삶아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미연 씨는 이게 김장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일하고 함께 나눠 먹는 것.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약속했던 비싼 술을 마셨습니다. 이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박미연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늘 결정 내려줘서. 박미연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댁은 어떻게 됐대? 이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큰 누나한테 전화 왔어. 결국 큰 누나랑 작은 누나가 갔대. 동생도 오후에 잠깐 들렀고. 박미연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 진작 그렇게 하지. 이진수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요.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고 우리 계획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건 이후 박미연 씨 부부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양가 행사는 최소 2주 전 통보, 이미 잡힌 일정 우선, 시댁 행사에 다른 형제들도 동등하게 참여. 이 원칙은 양가 부모님께도 정중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큰딸과 작은딸이 김장에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들만 시킬 게 아니라 딸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김장을 둘러싼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 후에도 원가족을 최우선시하는 남편들, 며느리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시댁, 책임은 회피하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시댁 형제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남편에게 있다고. 남편이 결혼 후에도 원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된 중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김장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모두가 그 결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통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연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